네, 정부에서 나온 시범사업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부가 노후화된 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제 좀 저렴한 값으로 임대를 해주는 시범사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역시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명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 네, 이명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자, 네, 세종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시범사업 취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정부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래된 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게 방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소유하되 LH가 대신 공사 진행, 임대 관리, 유지 보수 등을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는 형태입니다. 30평짜리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과 3층엔 8가구를 공급해 그중 6, 7가구를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차등하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의 경우 시세의 80%, 독거노인 중 소득 수준이 열악한 사람은 시세의 5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집주인은 LH로부터 2억 원의 기금 지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공실 위험도 LH가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부채 없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은 방을 저렴하게 구하고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는 임대 수익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 지역은 국민대와 서경대 등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 정릉 지역 등이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해제 지역과 주거환경관리구역 등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계속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어떤 공공실버주택이나 또 행복기숙사 같은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국토부가 노인들을 위해서는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고 또 대학생들을 위해선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 방 공급도 확대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이란 국토부가 SK그룹이 기부한 1,000억 원의 민간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주거복지 혼합동을 짓는 걸 말합니다. 국토부는 노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건설 단가를 높여 주거동에는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이동시설, 응급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관리시설, 텃밭 등을 만듭니다. 국토부는 복지동 운영비로 동별 연 3억 원을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의료와 건강관리, 식사와 목욕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16개 단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자체, LH가 보유한 토지와 영구 임대단지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집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선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 방 공급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가구 중 5천 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가좌, 인천 주안, 공주 월송, 세종 서창, 인천 용마루 등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동서문동, 휘경동 등 대학이 밀집한 도심 지역과 유휴 대학 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행복기숙사도 20개 더 짓습니다. 국토부는 행복기숙사를 학교 시설로 인정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감축하고 방학 중에는 공실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숙사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공공실버주택이나 행복기숙사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 중에서도 보니까 이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라는 내용도 있던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국토부가 재건축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때 이 동의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의 요건이 까다로워서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국토부는 상가 등 일부 동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시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인하했습니다. 또 정비 사업과 관련한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기반시설 기부 체납의 경우 현금 납부 방식도 허용합니다. 정비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높이려면 지자체에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이 있어서 이러한 기부 체납이 불필요한 곳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지자체가 충분히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초과분을 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종시를 서울시라고 말을 해버렸는데요. 세종시에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정부 정책 이야기 그리고 집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카드사와 보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